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오늘은 명함의 앞면에 있는 법률사무소 서약이라는 이름의 뜻과 명함의 뒷면에 있는 Law Office S, 그 아래에 있는 세 개의 S로 시작하는 그 낱말들의 뜻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서약. 서약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 의미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약속, 좀 더 진지한 마음이 담긴 약속의 의미로서 서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의뢰인과의 약속은 정말 저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약속.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 바로 서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서민과 약자. 이렇게 해야겠군요.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 서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부자를 마다한다거나 강자의 의뢰를 거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민과 약자다. 사실 저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신 분 중에는 그 서약이 서민과 약자라는 두 낱말의 축약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서민과 약자 중에도 나쁜 사람 많다고 그러시면서,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들과 강자들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공익인권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 형사에서는 국선 변호인도 있고,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으로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공익인권 변호사님들의 선의로는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민과 약자 두 단어를, 두 낱말을 조합해서 서약,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강자를 제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 벌어서 건물 한 채 사서 그 안에서는 뭔가 좀 공정한 상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죠. 돈 있는 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서 Law Office S, 이거는 되게 약간 즉흥적으로 지은 건데 법률사무소 서약이잖아요. 그 서약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어차피 시옷자니까 S로 하자, 그냥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서약을 영어로 하면 SE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신성현이니까, 신변이니까 또 S 딱 맞죠. 그래서 그래, S로 하자. 그래서 Law Office S 이렇게 지었고요. S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S로 시작하는 낱말로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정한 게 Sweet, Smart, Special입니다. Sweet, 친절한 상담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이어가면 Sweet, 친절한 상담을 하겠다. 글쎄요,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메일이나 문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문어체를 구사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화 상담, 특히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굉장히 친절하다, 설명도 상세하게 하고 최대한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까칠해지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상담을 오신 분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상담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다른 변호사들하고는 정말 다르시다, 너무 친절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스마트는 뭐 똑똑하다, 영리하다, 뭐 현명하다, 뭐 이런 의미죠. 물론 저보다 경험도 많고 뭐 지식도 많고 뭐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것도 뭐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뭐 모든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건은 이러저러한 사건이고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대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질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름을 딱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어디 보자 하고 한참 법정만 뒤적뒤적 하시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하더라. 무슨 일이신데요? 하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딱 하시길래 그 사건은 되게 단순한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입증을 해내면 이길 수 있는 거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보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뭐 관련 자료가 있으시냐,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고 서면에 반영하시라 고 전해주세요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뭐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뭐 최종 결정을 제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주장을 펼쳐야 되고 상대에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주장을 펼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이길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우리가 질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많이 접하지 않은 많이 연구한 바 없는 그런 사건들일지라도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리하게 흘러가는 사건이든 불리하게 흘러가는 사건이든 대부분 제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죠. 물론 이제 실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또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거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거의 바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뭐 AI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사건 파악을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계속 이제 제 자랑하는 거예요. 7월 3일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7월 3일이 금요일이죠. 상대방 측이 피고가 피고 1에서 피고 5까지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피고 쪽에서 화요일에 서면 하나, 수요일에 서면 하나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짜증나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목요일에 이제 반박 서면을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이 재판이잖아요. 금요일 새벽에 몇 시였지 그때가? 금요일 12시 반이었나? 0시 30분? 또 서면을 하나 또 내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피고 쪽에서. 피고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즉각 반박 서면을 작성해서 4시였나 4시 반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즉각 반박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바로 상대방 서면에 어느 부분이 논리적 허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죠. 세 번째, 스페셜, 특별하다는 거죠. 물론 많은 변호사님들이 저와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제가 작성한 거의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출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서면이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에도 일단 의뢰인께 보여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께서 이렇게 관련 의견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고 이번 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보관을 해두고 다음 서면이나 그 다음 서면 등에서 또 필요하면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하는 그런 변호사라는 것이 이 스페셜에 담긴 의미죠. 제가 그런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 상담할 때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그 다음엔 한 번도 못 보고 심지어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법정에서 첫 대면을 빼고는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가급적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문자나 카톡, 메일을 보내셔도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받지 못해도 웬만하면 그날 안에 좀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연락 드려야지 하고 까먹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최대한 연락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셨던 거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좀 까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문자, 카톡, 메일 이런 거는 늦게라도 답장을 해드리니까요.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 메일을 남겨주시면 아주 늦어도 한 2, 3일 내로는 꼭 답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당일에 답장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윗, 친절한 상담, 스마트, 영리한 분석, 스페셜, 소통의 아이콘, 요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사무소 서약이라는 이름으로 또 스윗,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사무소 서약이라는 저희 사무실 이름과 또 스윗,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3개의 단어들, 구호들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이죠, 초심. 네, 이런 정신으로 끝까지 사무실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지지, 격려 부탁드리고, 또 상담 요청, 또 사건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